여러분, 계엄으로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대로 가는 건가 싶어가지고 평소에 꼭 한번 마셔보고 싶었던 글램피딕 21년산도 한번 마셔봤는데요. 야, 이거 마음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자, 오늘은 조금은 이 계엄 시기와는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번 짚고 가야 할 사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엘리트 집단인 검사들이 괴물이 된 것처럼 판사들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검사는 기소로 인생을 뒤지지만 판사는 판결로 인생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계엄에 관련되어 재판받을 분들 상당히 많죠. 이 과정에서 스타가 되어 대선 주자로 거듭날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더욱더 중요해진 사법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승기 작가입니다. 요즘 크건 작건 민주당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의원님들이나 법조인들 만나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법농단 수사 때문에 판사들이 문재인 정부 사람들, 그 민주당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다. 지금 야권은 재판에서 불리하다, 이런 건데요. 듣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전 그 말이 차라리 좀 틀렸길 바랬어요. 무슨 IQ가 80짜리인데 가지고 생각이 너무 많은 것도 아니고 판사들이 모여가지고 사법농단 수사가 부당했다 하면서 민주당을 원망한다는 거잖아요. 진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재판받아야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진짜 믿기 힘든 이야기거든요. 판사들은 자기들이 아무 잘못 없는 이 시대에 판관 포청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악감정을 지닌 채 재판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보복의 성격이 담긴 것처럼 보이는 재판 결과도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큰 게 이재명 대표 징역 1년에 집유 2년 넣은 그 건 같고요. 큰 주제, 오늘 방송의 큰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판사들 진짜 죄가 없냐? 둘째, 지들이 부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법농단, 그 수사의 주체가 민주당과 민주당 정권이었느냐? 이 두 가지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사법농단이 뭔지 세상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이라는 걸 가지고 싶어 했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3,000건의 재판을 맡아야 해서 너무 힘들기도 하고 국민들이 재판을 제대로 못 받거나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제도 개선 좀 하자. 근데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상고법원이라는 걸 만들자. 이 상고법원이라는 곳에서는 사기, 폭행 이런 자잘한 재판을 3심은 상고법원에서 해서 대법관의 업무 가중을 좀 줄이고 사람들의 편익, 재판받을 권리를 바로 세우자. 자, 그러면은 일이 줄었으면 그만큼 대법관은 노느냐? 아니다. 우리는 주요 사건, 큼직한 사건을 대신 꼼꼼하게 보겠다. 야, 이거 저 진짜 논리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신문사 사장이셨던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셨는데 사고 당시 의식도 없었고 죽음을 이제 준비하라는 의사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라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대응을 못 해가지고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렸었어요. 이거를 재판에서 뒤집고 보험사에서 돈 받고 하는데 장장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집안은 말 그대로 진짜 박살이 났었거든요. 저 법봉 저게 뭐라고 어떻게 이게 10년이나 걸리나 진짜 의아했어요. 오죽하면 승소로 재판 끝날 때 아버지가 우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대한민국이 키웠습니다. 방학 중에 점심 먹을 수 있게 나라에서 쿠폰 발급한 게 딱 제 나이였거든요. 복지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처럼 재판 잘못 걸리면 지옥도가 펼쳐진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상고법원 만든다고 하면 진짜 엄청 좋아했죠. 제가 저 뉴스를 봤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는 아직 그때 나이가 어렸는데도 논리만큼은 진짜 대단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검사, 의사, 판사 이 사자 돌린 분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분들이 자기 조직과 사적 이익에 연관 없으면 뭐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지? 양승태도 똑같았어요. 움직인 동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우선 상고법원이라는 게 생기면 고위 법관에게 줄 자리가 늘죠.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애들 충성 경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법원장의 조직 장악력이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어찌 보면 양승태가 물러나도 양승태 라인은 건재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대법관들이 주요 사건만 맡게 되면 대법 사건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12명이 재판부를 맡는 전원 합의체에 의해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대법관 인사재청권을 가진 대법원장 입맛대로 재판하기가 정말 좋아집니다. 상고법원이라는 걸 가지고 전체 큰 틀에 조직 장악력도 강해지지만 대법관들에 대한 그립력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이때 아마 이게 양승태 대법원장 원하는 대로 흘러갔으면 대한민국 법치가 대법원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세상이 왔을 수도 있는 거였었죠. 얼마나 상고법원이 간절했으면 이걸 위해서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검찰과 법무부에는 영장 없는 체포의 활성화 진짜 이름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데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그거를 활성화해주겠다. 요걸로 딜을 쳤고요. 법사위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당시 여당의 공천권을 가진 유승민 의원님을 이용해서 찬성 여론을 만들겠다. 요거는 기획했어요. 그리고 동료 판사들 중에서 이 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색출하려고 법원 행정처를 동원해 블랙리스트를 만드는가 하면 의원들 있죠. 의원들에게는 지역구 현안을 혹은 그 의원이 뭔가 잘못이 있어가지고 진행 중인 재판들을 거래 대상으로 삼기도 했어요. 가장 심각한 대목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실 박근혜 정부와의 사법 거래였죠. 원세훈 국정원장 여론조작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개입한다거나 이 짤로 유명한 정당이죠.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저는 박근혜 씨 떨어뜨리러 나왔습니다. 박근혜가 통진당을 싫어했는데 정당 해산 결정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움직였고요. 친일본 노선을 걷던 박근혜를 위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범기업의 손을 들어주도록 압박했다던가 판사로서 저지를 수 있는 폐악이라는 폐악질은 다 했습니다. 폐악질 부렸으면 벌 받아야 되겠죠. 요게 경향신문을 통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때 요상한 일이 있었다는 게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수사가 시작될 텐데요. 그 전에 수사일선에 등장할 등장인물의 면면을 잠깐 살펴볼게요.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진 수사라고 해서 그렇게 억울해들 하시니까 요 면면 한번 봐야죠. 우선은 윤석열의 등장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박영수 특검이 박지원 의원님에 의해 임명됩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분노의 댓글을 달까봐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오늘은 악플 다실 거면 꼭 끝까지 좀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 박영수 씨는 진보 진영 내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김대중 정부 때 내부 감찰을 하는 사정비서관 일을 했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정권이 원하는 재벌 수사에 굉장히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이 연루된 박연차 게이트, 눈물 나는 결과를 만들었던 그 박연차 게이트에 변호를 하기도 했었던 인물이 바로 박영수입니다. 굉장히 의아해지죠.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을 표적 삼아 놓고 일종의 굿캅 배드캅 놀이를 한 거예요. 왜? 윤석열은 박영수 라인이거든요. 근데 그때 뒤에서 은밀하게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나 한번 살펴보자고요. 미주 아닌 매체 썬데이 저널에서 2022년 아주 재밌는 녹취를 깠었어요. 어째선지 이 기사가 유튜브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지워져가지고 텍스트만 남아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읽어드려야 되는 게 좀 아쉬운데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 노무현을 잡으려고 박연차를 잡겠다고 한 건데 박연차가 그걸 알고 딱 구속되자마자 대검 중수부에다가 영장 딱 떨어지니까 나 노무현에게 돈 줬다고 했잖아 라고 했단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정치적으로 노무현을 죽이려고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기획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윤석열과 박영수는 20년 동안 친분이 이어진 굉장히 끈끈한 사이입니다. 사석에서도 석열아 하면서 친근하게 대하는 박영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신용을 하고 뒤에서는 우리 윤 씨 같은 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죠. 심지어 우리 윤 씨는 노무현 대통령 사후에도 따님인 노정현 씨 수사를 그만두지 않고 2012년 미국으로 수사하러 다녀오기도 했었고요. 불법 송금 사건 요거를 기소하기도 했었어요. 민주당은 여기에 완전 놀아나 버린 거죠. 2016년에는 이런 사실이 밖에 나돌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 노무현 사람들, 친 김대중 사람들 모두를 검찰이 속인 거예요. 이 부분을 놓고 문재인이 무능했네, 박지원이 나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요거는 제가 먼저 이야기 드리지만 다 불락할 겁니다. 사기꾼한테 당한 피해자 욕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도 그때 박영수, 윤석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이 배경을 생각하면은 조금 이해가 돼요. 박영수 씨가 신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맡는 게 활동하기에 좋으니까 무조건이 다 속이고 통수치고 뒤로는 뇌물 받고 대장동 클럽 들어가고 요게 인제 납득이 가요. 저 특검 임명부터가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시킨 검찰의 사기극이었던 거예요. 당시 대외적으로 알려진 윤석열 상태는 어땠냐면요. 국정원 댓글 수사 지휘하다 좌천되었던 놈이었어요. 지 이미지 마케팅을 오지게 해준 상태라 걸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에 법사위 가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를 할 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뒷배경을 모르고 이야기를 들으면 이 인간의 진화 행적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친노, 친 DJ 라인에 속했음에도 죄가 보이면 인간에게 충성하지 않고 가족 같은 박영수가 변호하는 사건에도 맞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냐. 윤석열은 진보 보수 같은 데 속하지 않는다. 왜? 이명박 대통령 때 이루어진 국정원 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그것도 윤석열은 용감하게 수사하다 좌천된 인물이니까. 당시에는 이거는 속을 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이틀 안에서 박영수 똘마니가 윤석열, 그 밑에 똘마니가 한동훈입니다. 저는 이분들을 북한의 남침과 거의 동일하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검침을 당한 거죠. 박영수가 김일성, 윤석열이 김정일, 그리고 한동훈이 한 김주애쯤 됩니다. 왜 김정은 아니냐고 하는데요. 그건 김정은한테도 실례입니다. 그냥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빵긋빵긋 웃는 김주애 정도랑 급이 딱 맞는데요. 윤석열이가 특검 끝나고 서울중앙지검장 발탁됐을 때 이 10살 난 독재자의 어린 딸 같은 한동훈이 수사팀장으로서 활약하게 되는 수사가 바로 그 사법농단입니다. 자, 이제는 인물 관계도가 어느 정도 머리에 새로 그려지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아주 쉽습니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을 넘어서 검찰총장이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사건으로 스타덤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경향신문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 때 대법원에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되었고요. 양승태 후임이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체 조사위를 꾸려 내부 사정을 살피던 와중에 앞서 이야기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온갖 폐악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여기에 대해 윤석열과 한동훈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잠깐 아셔야 될 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체 조사위를 꾸렸다고 하니까 뭔가 멋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아베인지 나베인지가 죽었고 지한파인 이시바가 들어왔다고 해서 일본이 바뀝니까? 똑같은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 의해 임명되었건 뭐건 간에 판사들은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검사들한테 압수수색 영장 결국 판사들이 줘야 하는 건데요. 그걸 최대한 안 주면서 검찰의 사법부 수사를 방해했어요. 그러다 국민 여론이 거세지니 그제야 양승태를 구속하고 사법농단에 대해 사과했죠. 수사가 본격적인 물살을 탑니다. 수백 명이 넘는 판사를 검찰로 불러 개망신을 주고요. 법원이라는 조직의 자존감을 개박살낸 그 수사요. 자, 언론에서 함께 조롱까지 해준 덕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도둑놈에게 훈계도 받게 되신 대단한 수사였죠. 자, 정부의 협조적이었던 2018년에 윤석열 한동훈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를 후드려 팼느냐? 연결되는 대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들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는 그 망신주기 수사, 그거 윤석열 한동훈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했다고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이걸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야야 수사 좀 적당히 해라 했으면 그게 나라 절단나는 꼬라지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2019년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이 있었거든요. 드루킹 재판. 만약에 뭔가 제스처 했어봐요. 그러면 그게 제2의 사법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으며 2020년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의해 이 수사의 서막이 열렸으니 역시 이건 약속대련이고 김명수가 문재인이랑 딜친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 민주당 사람들이 판사 못 살게 굴라고 이 사법농단 의혹 맞는 거 맞아 라는 이 주장, 이게 맞습니까? 오히려 김명수 씨는 무리를 빚었으면 빚었지 뭐 한 게 없습니다. 사법농단 연루자들 재판 잘하시라고 방치하셨고요. 연관돼서 뒷선으로 물러나 있던 사람들 복귀시키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뭘 했냐?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조사 자료를 적법 절차에 따라 제공하고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답니다. 한동훈이 이 필요한 협조, 김명수 입에서 나온 필요한 협조를 하겠다는 걸 두고 사실상 대법원장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사건이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쟤네가 하자고 해서 한 거라는 말을 최근에 양승태 무죄 뜨니까 하긴 했는데요. 저 김명수 입에서 나온 필요한 협조는 윤석열 입에서 나오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같은 거예요. 협조를 제대로 안 했는데 무슨 협조를 했습니까? 이걸 두고 민주당이 사법부를 때렸다고 볼 수 있냐?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 성과로 이득을 본 건 검찰총장에 이어 대통령 자리까지 받아낸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이겠죠. 판사들이 사법농단이라는 게 부당한 누명이다. 그래서 민주당 싫어한다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그냥 나쁜 짓 하다 들켜서 싫으면 싫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양승태 1심 무죄 나온 거요. 언론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아무 잘못 없었다. 윤석열 한동훈에 의해서 어거지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방증이다. 어휴 한동훈이 모질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그거 엄청 위험한 접근법입니다. 1심 판결문 보면은 핵심적인 부정행위 그 사실관계 부정을 하나도 안 했어요. 블랙리스트고 뭐고 전부 다 사실관계는 다 인정을 했어요. 악행은 다 한 게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양승태 1심 무죄가 나오냐? 자 이겁니다. 나쁜 짓이 이루어진 거는 다 이루어진 거다. 근데 그게 양승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없잖아.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무죄 나온 거예요. 정리하자면 판사들이 민주당을 싫어한다는 그 논리 이거는 뭐 개판이고요. 죄 유무를 떠나서 판사들이 그래도 극도로 치를 떨어야 하는 대상 그 대상은 민주당이 아니라 개인의 영달을 위해 수사를 언플한 윤석열 한동훈이 맞는 거고요. 죄 유무를 놓고 만약 판단하신다면 그 법 망치로 자기 머리를 때리세요. 안 아프면 무죄거든요. 안 아플 때까지 때리면 무죄 나옵니다. 죄를 지었잖아. 근데 왜 반감을 가지실까? 고로 판사들이 민주당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는 다 정신 승리에 불과합니다. 양승태에게 충성했던 분들 민주당 싫어하지 마시고 반성 좀 하시고 윤석열 대상으로 시국 선언이라도 좀 해보세요. 더불어 우리 판사님들이 셀프로 판결을 하시니까 그래 무죄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관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름대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통령, 여당, 야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적반하장으로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 이번에는 도둑이 오히려 법봉을 들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이 사람들 지금은 윤석열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훗날 어떻게 돌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 뽑힐 대통령은 사법농단 부역자 색출도 꼭 이뤄내야 할 것 같아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있었던 이 계엄이라는 쿵 국난을 해결한 건 고개 숙여 사과할 줄 알았던 그리고 부당한 명령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않은 어린 군인들의 시민의식 그리고 두려움을 무릅쓰고도 국회 앞으로 뛰쳐나간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저를 공부하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이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